여기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아름답고 빛났으며 사랑스러웠다. 당신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일에 치이고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니 정작 그 사람에게는 소홀해졌다. 그 사람은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원하는 일도 기뻐하는 일도 해주지 못했다.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그 사람은 날로 생기를 잃어갔다. 무척 외로워했고 때때로 자신을 한 번만 돌아봐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마다 당신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조금만 더 기다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밖에서 일을 하며 받은 스트레스가 쌓인 날에는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보기 싫은 모습을 하고 있느냐 며 되레 화를 냈다.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문득 마주친 그 사람은 너무나 초라하고 낯선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 그동안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당신 자신이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대체로 무엇부터 보게 되나요? 그 사람의 인생 철학, 그 사람의 일의 능력, 열정, 긍정적인 태도, 다 그 사람을 멋지게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긴 할 터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처음 대면하게 되는 모습은 결국 외모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외모일 때 외모가 단정하고 태도가 아름다우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외모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간과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은 외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미지 코칭 전문가 김주미 선생님을 모시고 이미지 코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예, 오늘 읽어주신 구절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SNS에서 그 아는 지인의 나는 내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다. 내게 너무 미안하다. 라는 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나는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오늘 글귀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글귀를 읽어주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이미지 코칭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네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저에게 오신 이유가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였지만 결국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나에게 내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구나.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나를 좀 함부로 대했구나.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제가 만났던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마음의 심경을 그렇게 글로 한번 적어봤던 구절이어서 오늘 만만한 책에서 이 구절을 택해서 읽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러면 그동안 코칭하셨던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것들을 책으로 많이 정리를 하신 건가 보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외모에 대한 좀 왜곡된 시선이라든지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바로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외모 관리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올바른 가치관을 좀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필을 했었습니다. 네, 베스트셀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한번 오늘 강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면의 매력을 외면으로 디자인해드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이미지 코치 김주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온전히 나답게 아름답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나도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흔히들 그냥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외모가 예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외모의 문제일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나다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다운 아름다움. 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름다움의 정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름다움에 대한 사전적 정의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아름다움의 정의. 아름다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어떨 때 무언가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무언가를 봤을 때 굉장히 좋고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마음씨 같은 것이 훌륭할 때, 그럴 때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나다운 아름다움의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봤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매력이 누군가에게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을 주는 상태가 과연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네, 나답게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매력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이 매력이 뭘까요? 매력. 네. 또 매력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매력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다 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는데 뭔가 내가 자꾸 끌려,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은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세요. 제 매력 좀 찾아주세요. 제 매력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매력을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력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내적인 매력이에요. 어떤 성격적인 매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랑 지내보니까 야, 너는 이게 정말 매력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내적인 매력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생각하기 쉬우시겠죠. 그동안 내가 들었던 칭찬들, 그리고 또 칭찬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나는 이런 게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적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외적인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외적인 매력의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동안 해줬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연예인들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의 모습에서 비교했을 때 내가 그거와 좀 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나의 외적인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적인 매력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부분에서 발견을 하시라고. 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저마다 굉장히 다르죠. 어떤 분은 작은 눈, 어떤 분은 큰 눈. 네, 코가 낮고 높기도 하고 얼굴에 각이 있기도 하고 계란형이기도 하고 모두 우리 가지고 태어난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눈이 작은데 너무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코가 되게 낮은데 너무 귀엽죠? 선생님, 제가 턱에 이렇게 각이 있어요. 진짜 카리스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키가 이렇게 작은 게 저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키가 커서요. 어디서든 눈에 띄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어떤 발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 매력은요,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스스로 내가 매력이라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매력적으로 전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다면 나의 매력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코도 참 또렷하고 눈도 반짝거리고 네, 인매도 사랑스럽고 모든 게 마음에 들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사랑을 받은 만큼 더 매력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책에서 가지고 온 문장인데요. 우리 모두는 각자 개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우리는 그 개성과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의 개성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가진 장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꾸지 않는 거죠. 나는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진 꽃과 나무를 저는 개성과 장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꽃과 나무를 내가 잘 보살피고 가꾸고 조화를 이루게 할 때 내가 가진 나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자기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온전히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 자기 발견입니다. 네. 자기 발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의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어떻지? 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정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단 하나의 질문이 과연 이게 아닐까,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부터 차곡차곡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나를 아는 것부터 나다움이 시작된다. 나답다라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뭔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네. 저 사람은 참 자기다움이 있어.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시니어 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한번 나답게 살아보고 싶어. 근데 그 나답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답다. 네. 이 나답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나다움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서 시작을 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서도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나는
이게 난데? 그냥 이게 난데? 내가 뭐 다른 걸 해야 돼? 그냥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나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네, 거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장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 욕구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꼭 드립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선생님 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봅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근데 그 매력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듣기는 좋지만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지향하는 지점이 달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보고 내가 나중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꼭 먼저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내적인 키워드. 나는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나는 솔직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네, 나는 유쾌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나의 내적인 키워드 하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외적인 키워드예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고 하면 다들 그냥 밝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외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저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적인 키워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나는 시크한 사람으로, 나는 여성스러운 사람으로, 나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아니면 나는 지적이고 세련된. 네, 이런 외적인 키워드를 또 두 번째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적인 키워드, 외적인 키워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다움을 발견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삶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성장하고 싶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여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저의 세 번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이 자존감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굉장히 화두가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나는 자존감이 좀 낮아. 나는 자존감이 없어. 나는 자존감이 부족해서 뭔가 좀 일하기가 어려워.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자존감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여기 보이시는 이 문장, 혹시 동의하실까요? 네. 자신을 잘 가꾼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네. 다 너무 동의들을 해주시네요. 네. 자신을 잘 가꾼 사람을 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낀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잘 가꾸었다, 가꾸지 않았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네, 외모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에 숨은 뜻이 있거든요. 잘 가꾸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평상시에 자신을 잘 케어하는 사람이야.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모만을 보고도 뭔가 좋은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을 잘 가꾸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그 반대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이미지 코칭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이미지, 우리가 그동안 흔히 외모라고 치부했던 것들, 그냥 외모를 가꾸는 것, 예쁘게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의 내적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나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입꼬리를 올릴 수도 있고 입꼬리를 내릴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중심에는 나의 내면이 있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막 밝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화장을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나의 어두움이 있어요. 이거는 나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내면에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나의 내면부터 가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내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빛에는요, 마음이 담깁니다.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막 느껴지거든요. 네. 아,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눈빛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입술에는 생각이 담긴다고 해요. 네. 입꼬리가 또 우리의 인상을 많이 좌우합니다. 네. 입꼬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입꼬리가 올라가요. 생각하지 않으면 입꼬리는 내려갑니다. 내가 머리에서 입꼬리를 좀 올려보지 않을래? 라고 부탁을 해야지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인상을 가지신 분들은요,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심지가 단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굳어있고 좀 무서워 보이는 분들은 사실 내면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제 왜 내면을 가꿔야 되는지, 네, 외모를 가꾸기 전에 내면부터 가꿔라 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입꼬리 올리자 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은요,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자존감을 그냥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자존감, 그래, 자존감 가져야 돼. 나를 존중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존감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은요, 나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예요.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3가지 방법인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이 모습 괜찮아. 인정. 네. 나의 지금 모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지금의 내 모습을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도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매력, 나의 장점들을 마음껏 발견해 주세요. 내가 잘하는 것들을요, 스스로에게 계속 칭찬해 주세요. 오, 잘했어. 아주 사소한 것도 계속 발견을 해주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너 그런 매력이 있잖아. 잘했어. 나를 긍정해주는 마음. 네, 여기에서 자존감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점가에 가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정말 많아요.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근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 질문. 이제 뭐 할까? 그래. 나 그럼 이제 뭐 해볼까? 내가 정말 바라는 방향으로 가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해볼까? 네. 뭐 해볼까를 선택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요. 네, 저조차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저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제 모습에 정말 자신감이 없었고요. 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씩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제 뭐 해볼까? 내가 바라는 방향은 저쪽이야. 네, 나 이제 뭐 해볼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성장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정말 한 걸음씩 나아가보는 그런 성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내 안의 사랑을 먼저 발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의 사랑을 가득 채우면 네, 그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하면 나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때 비로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표현할 때 나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힘든 시기죠,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런 호소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다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면요. 삶이 좀 더 기뻐지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나를 사랑하는 시간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비포옹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나비포옹 들어보셨나요? 네, 자, 이렇게. 네,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네, 나비포옹. 요즘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나비포옹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나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보도록 할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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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참 애썼어. 그동안 참 애썼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내가 이제 잘해줄게. 잘해줄게. 네,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무시기 전에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수고했어. 그래, 내가 너를 참 사랑하지. 아휴, 애썼다. 잘 부탁해. 내가 잘해줄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나로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외모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오늘 얘기는 라떼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싶습니다. 라떼 아시죠? 네. 저 때는 자기 개발하면은 주로 공부를 한다거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배운다거나 혹은 재능을 위해서 뭔가 기능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자기 개발의 1순위는 외모 관리부터라고 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모에서 오는 자신감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그거는 사회생활을 할 때 보다 자신감 있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내면을 기르고 실력을 키우기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외모 사랑부터 내면까지 이어지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찾게 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일을 하면서 만났어요. 과거에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분들은 내면이 중요해. 그러니까 외모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시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분들은 그래 외모가 중요하지 하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네. 뭐 성형에 굉장히 빠지신다든지 뭐 이런 좀 잘못된 행동으로 빠져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 이 외모 관리에 대한 건강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은 나를 먼저 돌보고 케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를 케어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외모, 그렇죠. 나를 케어하는 것이 내면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외면도 같이 케어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그게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네.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 외면이 주는 뭔가 네. 그 아름다움이 주는 태도. 결국은 이쁘게 생겼다가 아니라 예쁘게 생겼다가 아니라 태도가 주는 아름다움이 네.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그렇게 젊은 날은 조금 긴장하고 살다가도 중년이 되면은 엄마 하면은 그려지는 엄마 상이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엄마의 옷, 우리 엄마의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것처럼 좀 풀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가꾸는 걸 소홀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중년 여성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네. 요즘은 중년 남성분들도 그럼요, 저를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네.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찾아오는 연령층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좀 중년 시니어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구나를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정말 나다운 매력을 찾고 싶다. 네, 이제는 정말 나도 좀 더 매력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또 그렇게 오시면 다행인데 오시지 않고 여전히 뭐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나는 이제 뭐 나이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뭐 가꿀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뒤 어떤 나를 만나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이 가장 내 네. 생에 태어나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 너무 소중한 젊음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날이기도 한 거고요.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 여러 가지로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 예, 책에서는 외모 관리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외모와 인문학적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들 논의가 된 적이 없고, 네. 조금 신선하게 들리기까지 하는데, 네. 예, 작가님 생각을. 네. 저는 이 외모는 정말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인문학의 정의. 네, 인문학이 뭐죠?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 근원적인 문제들부터 사상, 문화에 대한 그런 관련한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사회에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외모 관리와 직결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 한 파트에서도 외모 관리는 정말 인문학적인 활동이 필요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결국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나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는 보면은 옷의 스타일로도 나다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맞아요. 화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뭔가 보여지는 개성 이런 것들이 나다움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사람다움인 거죠. 네.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가 되는 거겠죠. 네. 그 사람이 어떤 추구하는 지향점이 잘 드러나는 것. 내게 스스로 드러나게 반영이 되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다움을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내 안의 아름다움을 기분 좋게 표현하는 것이 나다움이다. 내가 가진 내면의 매력을 외면으로도 기분 좋게 표현하는 것이 나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뭔가 좀 새롭게 접근하는. 그리고 저는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느낌을 줄 때 옷차림에서도 많이 들리고 네.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자유롭게 옷을 입어서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주고 싶다라든가 그런 것들도 외모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럼요. 거겠죠. 네.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막 쉬폰의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딱 어떤 느낌을 바로 받는다는 거죠. 사실은 방송이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뵙지 전 단정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형식의 내용을 채우느냐 내용의 형식을 채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자리에 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뭐가 중요해? 내면이 중요하지 하고 완강하게 그야말로 자유롭게 관리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네네.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라고 저는 또 거꾸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모습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좀 충격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따뜻한 사람이고 싶은데 얼굴이 너무 고집세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바꾸고 싶죠. 자꾸 그런 오해를 받으면 바꾸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이 외모 관리를 그냥 꾸미는 거가 아니다. 아니죠. 네, 나를 돌보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외모 또한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상에 표현할 것인가라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나는 차갑지 않은데 자꾸 날더러 차가운 사람같이 보인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네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기 전에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 온전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저자의 책 내용에 보면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드는 힘은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생겨난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내가 나를 아낄 때 마치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처럼 따라오게 되고 나의 인생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속꽃까지 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내 자신을 듬뿍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실까요?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